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.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? 잠시 한번 또 오후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.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도 되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는 보면은 여러분 그 국내외 시장 상황을 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은 긴축과 부진일 것 같아요. 긴축과 부진, 긴축과 부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, 한국은행은 지난 수요일이죠. 1950년 설립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했어요. 한 번에 그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상을 하는 것을 이제 빅스텝이라 하는데, 이렇게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친 겁니다. 50년 설립 이후로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0.25% 금리를 올린 데 이어서 또 인상을 한 건데, 3달 만에 기준금리가 총 1% 오른 거예요.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 23년 만에 가장 높은 그 수준,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죠? 지난달 기준 6%니까 물가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. 너무 높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물가가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. 그러나 그 대출을 받은 그 자영업자와 그 서민들 이제 급격한 이자 상승에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. 본인도 좀 약간 느낍니다. 솔직히 대출을 한다면 이거 대출 이자가 또 계속 오르더라고. 큰일입니다. 이거 계속 올라가지고. 금요일에는 또 중국의 최근의 성장 부진이 숫자로 드러났는데, 지난 2분기 중국의 그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.4%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겠죠. 2년 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이제 당국이 중남부 대도시 그 우한을 봉쇄하는 등 그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2020년 2분기 6.8%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. 가장 낮은 수치다. 그 1분기 성장률이 4.8%니까 이거와 비교해도 급락을 한 거예요. 중국 내 코로나 그 재확산 때문에 지난 4월에서 5월 베이징하고 상하이 등 이 주요 도시가 이제 봉쇄된 여파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.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조금만 코로나 발생했다 하면 그냥 다 봉쇄해버려요. 아파트든지 뭐든지 계속 코로나 검사하고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합니다. 중국 경제의 그 저성장이 이제 세계 경제 타격이 되는 거고, 또 이런 와중에 현재 글로벌 그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말 발표되는 미 연방준비제 금리 인상 폭인데, 연준이 그 지난달 이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걸 단행을 했어요. 오는 26일에서 27일에도 이제 그와 같은 그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더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던데, 하여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 같아요. 미국 열시 물가를 잡기 위한 일단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.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9.1%였어. 9.1% 오른 것으로 현재 발표되고 있고, 이른바 울트라 스텝 금리 1%포인트 인상이죠. 이것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음 주 목요일 열리는 그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상 또는 그 금리 인상 폭이요, 폭. 이게 미연준의 울트라 스텝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. 연준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이 큰 그 ECB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그 강도가 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초에 ECB는 7월에 0.25%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은 이달 초에 발표된 6월 그 유로존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사상 최고치 기록했죠.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ECB의 그 통화정책 기조 여부에 이제 글로벌 시장은 촉각을 세울 것 같고, 금요일인 20일 발표가 예정되는 미국의 7월 제조업 서비스업 그 구매관리자 지수 PMI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. 이 PMI가 뭐냐? 이거 제조업 서비스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신규 주문이나 재고, 생산 등에 대한 의견을 지수화한 수치인데, 미국의 산업의 그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미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4월에 59.2에서 지난달 52.7로 떨어졌어요. 59.2에서 52.7로. 이번 달 다시 또 반등한다면 연준은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산업에 미치는 부담감을 다소 덜게 할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앞으로 좀 우리가 금리 상황이나 금리 변동 추이를 한번 잘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,
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꾸준하게 잘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뭐 금리는 어차피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일단 올라가는 추세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.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정점 찍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하강을 하겠죠.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봤는데 이제 뭐 주린이 분 같아요. 주린이 분인데 상당히 겸손한 주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항상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이런 주린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주식이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된 주린이랍니다. 4개월 된 주린이고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이야기를 가능한 많이 해주고 싶어요. 뭐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한번 실천해 보면은 본인한테 선한 영향력이나 긍정적인 영향력, 에너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사람이 그렇습니다. 자꾸 좋은 말 이야기, 항상 뭐 미래지향적이고 밝고 명랑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 스스로가 밝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. 대략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. 뭐 100%라고 하긴 그렇겠지만은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느껴지더라. 하여튼 보통주만 줍줍하고 있던 애들은 보통주 줍줍하고 있는데 이제 주린이라서 뭐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매일 줍줍했더니 어느새 3200주야. 이게 주린이가 아닌데요. 그러니까 중린인데 이제 중린이 벌써 3200주를 모은 주린입니다. 처음 시작할 때는 평단가가 높았대요. 평단가가 높았겠지. 그때 보통 한 8만 전자 했을 거야. 보통 8만 전자에 많이 진입들 했는데 장투 목적으로 계속 꾸주 사모를 했더니 벌써 이제 평단가도 많이 내려갔어요. 줄어들었다. 노후 자금 미리 준비하자는 마음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요, 여러분. 노후에 뭐 떼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에 삼성이나 뭐 연금이나 이런 거 다양한 들 있지 않습니까? 이것들을 잘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에 한 250에서 한 300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캐시를 나오고 있을 때로 창출했을 때 좋잖아요. 60세 딱 이후에 이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들 크게 뭐 모르겠습니다.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는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? 응? 그렇죠? 그럼 빨리 이제 자유, 이제 프리 돼야죠. 프리덤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 거지. 삼성을 통해서 뭐 떼돈 벌겠다, 뭐 빌딩을 짓겠다, 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삼성을 내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성장성이 또 있어요.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주가 오르면 그때 가서 파세요. 뭐 한두 주씩 팔아서 쓰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. 배당도 받고.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좋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일단 보시고 판단하세요.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해도 돼. 투자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권유하면 안 되는 거니까. 하여튼 이분은 1만 주 목표로까지 한다고 하니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유사한 주린이 분들이 많을 겁니다. 하여튼 우리 주린이 초보분들 항상 늘 자기의 초심대로만 잘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. 1년, 2년 버티다 보면 3년, 4년은 쉬워요. 그러다 보면 10년 금방 갑니다. 금방 가요.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즐겁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.